무철은 장미를 만났다는 사실을 이미자에게 말하지 않았다. 그게 큰일이라고 생각하진 않았을지도 모른다. 하지만 이미자에게는 작은 침묵이 큰 거짓말처럼 느껴졌다. 길에서 두 사람을 마주친 건 우연이었지만 그 장면은 이미자의 머릿속을 계속 떠나지 않았다. 왜 굳이 그걸 숨겼을까? 무슨 사이길래 감췄던 걸까? 이미자는 무철의 얼굴을 보며 차갑게 돌아섰다. 믿고 싶지 않았지만 믿을 구석도 사라져버린 느낌이었다. 그의 눈빛은 흔들렸고 그 흔들림이 이미자의 의심을 더 키웠다. 이제 무철이 한 말보다 하지 않은 말들이 더 의심스러워지기 시작했다. 대식은 그냥 감정 싸움이라 생각했다. 해숙이 잠깐 나갔다. 곧 돌아올 줄 알았다.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현관문은 조용했고 휴대전화도 계속 잠잠했다. 괜찮다고 별일 아닐 거라고 혼잣말을 되뇌었지만 손에 쥔 리모컨만 몇 번을 내려놨다 들었다. 침대에 누워도 불 꺼진 천장만 멍하니 바라봤다. 금고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은 게 그렇게까지 큰 잘못이었을까? 해숙의 표정이 머릿속을 맴돌았다. 아무렇지 않은 척했지만 대식의 마음속에는 작은 불안이 점점 커지고 있었다. 그 밤 문 열리는 소리에 괜히 벌떡 일어났던 것도 사실이다. 해숙은 갈 곳이 없었다. 그래서 결국 미진의 집으로 향했다. 문을 열어준 건 다름 아닌 딸, 하지만 그 표정은 차갑기만 했다. 왜 거길 나와요? 그 집에서 끝까지 버텨서 받을 거 받아야죠. 미진의 말에 해숙은 말문이 막혔다. 위로를 바란 것도 아니었다. 그저 따뜻한 말 한마디쯤 기대했던 걸까? 딸의 눈엔 자신이 너무도 한심한 사람처럼 비춰지고 있었다. 복권 당첨이 가족을 행복하게 해줄 줄 알았는데 그 돈이 엄마를 거리로 몰고 있었다. 미진의 한마디가 가슴 깊숙이 박혔다. 엄마도 결국 돈 앞에선 아무 힘이 없네요. 그 말이 그토록 서운할 줄은 몰랐다. 난 그냥 잠깐 쉬고 싶었던 거야. 해숙은 그렇게 말했다. 하지만 미진은 가만히 듣고 있지 않았다. 쉬어요? 엄마 지금 도망친 거예요. 그 말에 해숙의 눈빛이 흔들렸다. 엄마, 왜 자꾸 손해만 보려 해요? 끝까지 버텨서 아버지한테 받아낼 건 받아내야죠. 미진은 현실을 살고 있었다. 그에 비해 해숙은 현실을 버티는데 지쳐 있었다. 돈보다 사람이 먼저잖아. 그 말은 이제 누구에게도 통하지 않았다. 두 사람 사이엔 가족이라는 단어보다 계산이 먼저 흐르고 있었다. 버틴다고 해결되는 세상이었다면 엄마는 이미 행복했을지도 모른다. 대식은 서류 한 장을 손에 쥐고 입술을 깨물었다. 규태가 말했던 대운빌딩 명의. 그게 처음부터 진실이 아니었다. 믿었던 친구가 그걸 속였다는 사실에 속이 끓었다. 사정이 있어서라는 말은 이제 핑계로밖에 안 들렸다. 복권 당첨도 가정의 위기도 버티며 견뎠건만 이제 와서 재산 문제까지 흔들린다는 건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. 대식은 금고문을 한참 바라보다 혼잣말을 내뱉었다. 내가 이걸 왜 만들었더라. 믿을 사람이 없어서였지. 그 말은 누구보다 자기 자신에게 향한 것이었다. 장미는 웃고 있었다. 아무 일도 없었던 사람처럼. 오랜만에 규태를 만난 자리. 그녀는 무심하게 그의 생일을 물었다. 생일이
몇 월 며칠이었죠? 규태는 잠깐 멈칫했지만 곧 아무렇지 않게 대답했다. 그 순간 장미의 눈빛이 살짝 달라졌다. 기억하려는 척이었지만 그건 확인하는 말투였다. 그녀가 정말 궁금했던 건 생일이 아니라 당신이 여전히 내 손 안에 있느냐는 질문이었다. 규태는 모른다. 그녀가 왜 다시 자신 앞에 나타났는지. 하지만 장미는 이미 계산을 마쳤고 이 판을 다시 움직일 준비를 끝냈다. 무철은 요즘 자꾸 이상한 기분이 들었다. 주변 사람들이 하나같이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 같았다. 이사 얘기를 꺼냈을 때 미자의 반응은 너무 차가웠고 빌딩 얘기를 꺼낼 때 규태는 말끝을 흐렸다. 그리고 장미는 다시 눈앞에 나타났다. 하지만 반갑지도 않고 위태롭게만 느껴졌다. 기억은 희미한데 느낌은 선명했다. 마치 누군가 내 인생의 한 페이지를 찢어버린 것 같은 기분. 무철은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. 혹시 자신만 모르고 있는 진실이 하나가 아니면 어쩌지? 처음엔 그냥 과거 인연이려니 했다. 장미가 다시 나타났을 때도 별 생각 없었다. 하지만 그녀가 건네는 말 한마디, 그 안에 숨어있는 의도가 느껴지기 시작했다. 규태 씨, 요즘은 잘 지내죠? 그 말이 왠지 다 알고 있다는 말처럼 들렸다. 장미는 가까이 다가오지 않았지만 멀어지지도 않았다. 규태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. 설마 그 얘기까지 들은 건가? 땀이 맺히는 걸 스스로도 느꼈다. 장미의 미소는 어제보다 더 부드러웠고 그럴수록 등골은 서늘해졌다. 이제 와서 되돌릴 수 없는 말을 과거에 해버린 걸까? 규태는 자신이 만든 판에서 슬슬 밀려나고 있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. 무철은 미자의 눈빛이 예전과 달라졌다는 걸 느끼고 있었다.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차가움은 차라리 말보다 더 뚜렷했다. 장미를 만났다는 걸 굳이 말하지 않은 게 그렇게까지 큰 실수였을까? 그냥 불편할까봐, 괜히 복잡해질까봐 피하고 싶었던 것뿐이었다. 하지만 미자는 그 침묵을 회피가 아니라 배신으로 받아들였다. 마주 앉아 있어도 두 사람 사이엔 침묵만 맴돌았다. 무철은 용기 내어 말을 꺼내려다 다시 입을 닫았다. 그 순간 미자의 눈에 담긴 건 기대도 미움도 아닌 그저 포기한 사람의 눈빛이었다. 무철은 그 눈빛을 보며 자신이 더 이상 그녀에게 기대조차 주지 못하고 있다는 걸 깨달았다. 그날 밤 집마다 불은 켜져 있었지만 어느 집에서도 마음의 등불은 켜지지 않았다. 해숙은 미진의 차가운 말에 불 꺼진 가게에서 조용히 몸을 말았다. 무철은 이미자의 식은 눈빛에 말을 삼킨 채 방으로 돌아갔고 규태는 장미의 미소 뒤에 숨어있는 칼끝을 혼자 상상하며 잠을 설쳤다. 대식은 잠긴 금고 앞에서 아무 말 없이 빈 종이 위에 가계부 첫 줄을 적었다. 사람들은 다들 가까이 있는 누군가를 의심했고 그 의심은 한 번도 입 밖으로 나오지 않았지만 이미 모든 관계를 조용히 갈라놓고 있었다. 신뢰가 무너진 자리에 돈, 비밀, 그리고 오해가 차곡차곡 쌓여가고 있었다. 그리고 그 밤 가장 먼저 깨어난 건 진실이 아니라 또 다른 거짓이었다.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. 마음이 움직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. 다음 화는 어떤 전개가 펼쳐질까요? 여러분의 상상과 예측을 댓글로 들려주시면
드라마가 더욱 풍성한 놀이터가 될 것 같아요. 드라마를 사랑하는 공간, 드라마 놀이터였습니다.